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조영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환자분은 독하게 마음먹으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서 3개월 반 만에 약 14kg을 감량하시고 그 상태를 유지 중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을 빼실 수 있었을까요? 흔히 40대 이상의 분들은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40살 이후에 살이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을 체감하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이 클수록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힘을 많이 내겠지요. 자동차 엔진이 작고 약하면 연료도 덜 소모하고 힘도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엔진의 기능이 떨어지며 지방과 에너지 소모도 늦어지고 살이 안 빠지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몸이 붓고 컨디션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살이 빼기 어려운 것이지 못 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해드린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 41세의 나이신데도 무려 13.8kg을 3개월 반 만에 빼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의 핵심 2가지만 염두에 두신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효과적으로 살을 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다이어트의 핵심 첫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이라 말씀드리니 식사량을 줄이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량만 줄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신진대사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무작정 식사를 적게 먹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영양분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서 살이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분이 안 들어오는 만큼 우리 몸은 생존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더 낮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모를 더 안 하게 되고요. 체중이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오게 됩니다. 더불어 무조건 절식을 하면 다양한 폐해가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 신경 과민, 두통, 위장질환, 어지럼, 구취, 피로, 성욕 감퇴, 수면장애, 탈모, 피부 각질화, 피부 가려움, 근육통, 우울증, 변비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에 식사량은 유지하되 살이 잘 찌는 영양소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쌀, 빵, 면, 사탕, 대표적인 탄수화물이지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의 분해 산물인 포도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이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방이 합성되게 되며 살이 찌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탄수화물과 포도당, 과당 등 당류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기는 괜찮느냐? 괜찮습니다. 고기는 오히려 살이 찌지 않습니다. 고기도 체질에 맞게 식습관을 지키시면 훨씬 좋은데요. 소음이는 닭고기, 양고기, 계란 위주로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태음이는 소고기와 콩, 견과류를, 소양이는 돼지고기, 오리고기, 해산물을, 태양이는 해산물을 드시면 좋습니다. 체질에 맞는 고기 또 음식이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 주어서 최적의 신진대사를 만들어 드리기 때문이지요. 그 외에도 체질에 맞게 야채도 드시면 좋습니다. 태양이는 순채나물, 솔잎, 배추, 양파, 케일, 고사리, 청경채, 갓, 치커리 등의 야채를 드시면 좋습니다. 소양이는 양배추, 오이, 가지, 상추, 우엉, 죽순, 쓴바귀, 고들빼기, 숙주나물, 샐러리, 냉이, 파프리카, 시금치, 쑥갓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태음의는 무, 당근, 도라지, 더덕, 연근, 마, 토란, 호박, 고구마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소음이는 미나리, 쑥갓, 파, 마늘, 생강, 고추, 겨자, 후추, 카레, 양파,
브로콜리 등을 드시면 좋습니다. 야채에는 각종 비타민과 아연, 망간,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줍니다. 다이어트의 핵심 두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한약입니다. 흔히들 다이어트 한약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환자분의 목표 감량치, 평소 식욕 조절 정도, 인체 대사 수준과 심혈관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 한약을 짓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을 처음 섭취하실 때 가슴이 빠르게 뛰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초기에 다이어트 한약이 신진대사를 올리고 지방을 분해하며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그로 인해 손떨림, 심장박동 증가, 불면증, 메스꺼움, 입냄새, 두통 등이 생기는 케톤 증후군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가 처음 출발할 때 면이 붕 나오다가 사라지듯이 한약을 드신 지 3, 4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물론 강도가 높아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한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약의 농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한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분의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게 지어드릴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다이어트 한약은 태음인에게 맞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은 소양인이었습니다. 소양인은 머리에 열이 많고 하체가 빈약한 체질입니다. 위장이 튼튼해서 많이 드시면서 살이 찌실 수 있습니다. 그 한약을 소양인이 먹게 되면 머리에 두통이 심해지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다이어트 한약을 쓸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환자분의 몸 상태대로 머리에 열이 많고 하체가 빈약한 것, 위장이 크고 열이 많아서 식욕이 항진되고 신장, 대장, 방광, 소장이 약해서 대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해서 상체와 위장의 열을 식혀드리고 식욕을 억제해드리고 신장, 방광, 대장, 소장을 보강해서 대소변 배출이 원활해지게 도와드리며 신진대사가 올라가도록 한약을 조성했습니다. 그렇기에 몸을 좋게 하면서 살을 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 알약이나 정형화된 한약은 분명히 다이어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딱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체질에 맞게 개인별 몸 상태에 맞게 한약을 지어드려서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게 살을 빼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내원하신 환자분을 통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나이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부터 체질별로 식단 조절하는 방법과 음식,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오해와 실제 효과, 그리고 3개월 반 동안 약 14kg을 감량해드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낫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